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금융 상식을 위해 저 MC BUK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금 얼마나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왜 그 돈을 들고 다니시나요? 대부분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뭔가를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현금 없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심지어 카드가 없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죠. 간편 결제 앱이나 모바일 지갑을 사용해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지폐나 동전은 점점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폐를 자세히 보면 한국은행 총재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구는 이 돈이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금을 믿고 사용하는 이유는 현금 자체의 물리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국가기관이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또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만약 그 신뢰가 없어진다면 이 지폐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돈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원활하게 이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 경제 전체가 돌아가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돈을 경제의 혈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활기를 유지할 수 있죠. 경제 안에서 유통되는 돈을 통화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통화는 현금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느냐죠. 예를 들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함께 대표적인 통화로 분류됩니다. 2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성 예금도 만기가 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나 이자 소득을 포기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통화에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 상품은 통화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필요할 때는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는 의미에서 유동성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금리편과 물가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량 조절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중앙은행은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금리를 인상해 돈의 흐름을 억제하고 반대로 경제가 침체될 때는 금리를 낮춰 돈이 더 많이 유통되도록 조절하죠.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거나 내리면 경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 위기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를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았던 사례가 있죠. 금융기관들은 서로 채권과 채무로 얽혀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다른 곳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거든요. 이때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해주면 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 공급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수단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이 풀리는 만큼 물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